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6번째 현충일입니다. 대전 현충원에서는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예년에 비해 참배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긴 했지만 거리 두기를 지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만여 명의 순국선열이 모셔진 국립대전 현충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국민 의례에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과 유족 등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올립니다.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건한 분위기 속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분들께 마음을 다해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비극을 가족의 비극으로 오롯이 감내하셔야 했던 유가족들께 깊은 의료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가족들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백발이 된 아들은 부친의 묘비를 찾아 제를 올립니다. 오늘은 증손자까지 동행해 부친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께 기렸습니다. 유공자분들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우리도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들지요. 때로는 여기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거리 두기와 참여 인원 제한 규정을 지키면 누구나 참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년에 비해 현충원을 직접 찾는 참배객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하루 충남도를 비롯해 각 시군과 기관들도 별도의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하며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으로 알려진 고령의 운전자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도 왜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로 합의해 별도의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산과 당진, 홍성과 예산 등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일명 내포 지역은 충청의 오래널이 깃든 곳이죠. 충남도가 내포를 아우르는 거대한 숲길을 조성해 4개 구간으로 멋지게 꾸며놨는데요. 곧 국가숲길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서산과 당진, 홍성과 예산 등 충남 4개 시군 121개 마을을 연결한 둘레길. 내포 문화숲길은 전체 320km를 걸어서 이동하며 마을과 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 구간을 완주하려면 빨라야 보름, 보통 한 달이 걸리는데 크게 백제와 불교, 천주교와 역사인물 등 4개로 나눠집니다. 원효 깨달음길은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떠나기 전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는 103km 구간입니다. 수덕사와 개심사, 지금은 절터만 남은 가야사지와 보원사지 등 백제시대 한반도에서 융성했던 가야산 일원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백제 부흥군길은 660년 백제 수도 사비성이 함락된 뒤 3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 부흥운동의 최전선입니다. 부흥운동 시발점인 예산군 임존성과 장곡산성으로부터 멀리 당진까지 이어져 110km에 달합니다. 걷는 숲길 곳곳에도 여러 가지 역사문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감상하시면서 걸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순례길은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당진 솔매성지부터 최근 국제 성지로 인정된 서산 해미성지까지 47.8km 구간입니다. 여사울 성지와 신리 성지, 합덕 성당 등이 연결돼 충청 지역 천주교 박해와 순교 역사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인물 동학길은 만해 한용운과 백야 김좌진, 매연 윤봉길과 추사 김정희 등
내포가 배출한 애국지사와 인물들의 생가와 기념관을 연결한 58km로 구성됐습니다. 또 내포 지역 동학군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당진 승전목 등 동학운동의 흔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내포 문화숲길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를 위해 국가숲길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가숲길로 지정이 되면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숲 관리하는 데에 장점과 또 국민들한테는 혜택이 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포 문화숲길의 산림 생태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고 지정에 필요한 조건도 이미 갖춘 만큼 국가숲길 승격 가능성은 높은 걸로 전망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대전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라이브 카페 종사자를 시작으로 대덕구에 사는 60대와 동구 50대 등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되며 관련 확진자가 23명이 됐습니다. 또 교회 신도인 학원 강사를 매개로 확진된 교인의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어났고 이 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까지 대전에서만 21명이 늘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가족이 확진되면서 자가격리 중이던 30대와 60대가 확진됐고 천안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확진되는 등 충남에서 9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죠.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 코로나 시대에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흡연이 백신 효과를 40% 가까이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김종엽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 연구팀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의료진 8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중화항체 양을 측정해 발표한 논문입니다. 대상자 가운데 27명은 흡연자, 59명은 비흡연자였는데 흡연자의 중화항체 생성량이 비흡연자보다 절반가량 적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몸속 무기인 중화항체량이 적다는 건 백신을 맞아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흡연자에서 중화항체 반응이 낮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에서 면역 반응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흡연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생활 습관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가 내뿜는 비말에 섞인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에 포함된 수많은 독성 물질들도 폐와 심혈관,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률을 높입니다. 한 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몸속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 감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이나 폐섬유와 같은 폐기능 손상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선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통해 중독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약물, 인지행동요법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금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도 되지 않는 만큼 금연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내일부터 60세에서 64세까지와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80%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전시는 고령층 접종 대상자 24만 6천여 명 중 20만 명 넘게 예약해 81.6%의 예약률을 기록했고 30세 이상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도 81.4%가 예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10일부터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접종이 시작되는데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88.1%가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지역의 중견 작가인 모건대 황효실 교수의 11번째 한국화 개인전이 유성구 구암동 지소갤러리에서 18일까지 계속됩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서로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자아와 감정의 관계성을 재해석한 채색화 작품 20여 점이 선보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과거의 땅 매입가를 실제보다 5배 가까이 부풀려 세무당국에 신고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2003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토지 2,790제곱미터를 8억 원대에 사들인 뒤 2016년 53억 원에 되팔았으나 세무서에는 토지 매입가를 38억 원으로 신고한 62살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 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매매 계약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2에서 가장 팬 친화적인 활동을 펼쳐 전반기 팬 프렌들리 클럽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경기를 찾은 팬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팬들과 가장 친근한 클럽 활동을 펼쳤으며 6차례 홈경기 중 3차례 매진되며 최다 관중 입장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와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의 활용을 위해 내일부터 청양 등 도내 일부 시군의 경로당이 정상 운영됩니다. 청양군 등은 읍명이장협의회 등 타회단체 협조를 받아 경로당 내외부 소독을 마치고 방역 물품을 비치했으며 주민들에게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